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시간으로 자성체와 자기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시간. 자, 여기서 자성체와 자기 회로에서는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조금 비교하시면서 공부를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일단 자성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거랑 좀 비교를 하시냐면 그 정전기에서 배웠던 바로 유전체. 자, 자성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유전체와 조금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유전체. 그리고 자기회로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장에서 직류회로 배웠죠. 그죠? 직류회로에서 이 자기회로는 이제 바로 전기회로와 조금 비교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자성체. 자, 자성체라는 게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자,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다라는 거죠. 자, 자성체는 바로 자석의 성질. 자,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다라는 거죠. 가지고 있는 물체. 자, 가지고 있는 물체다. 그래서 자작 안에, 이제 자계 안에 그 자성체를 딱 놓게 돼버리면 그 자성체가 이제 자기적인 성질을 띠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자기유도라고 합니다. 자기유도. 자, 자기유도. 우리 정전계에서 배웠죠? 정전계에서 그 정전유도 배웠었죠. 그죠? 정전유도. 그러니까 대전되지 않는 물체의 대전체를 가까이 가면 어떻게? 그 전기적인 그 대전체가 전기적인 형태를 띈다고 했었죠? 그게 바로 정전유도였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기적인 성질을 갖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자기유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전유도랑 같은 개념인 거죠. 그죠? 비교해 주시면. 그때 이제 자성체는 뭐가 된다? 자화가 된다, 자화. 자, 자성체가, 자화가 된다, 자화. 자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 바로 자석이 되는 거죠, 자석. 자화는 자석이, 되는 것이다. 자화는 자석이 되는 것이다. 그죠? 자기적인 현상을 띠는 거죠. 그때,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시험에 좀 나올 법한 게 뭐냐면, 그 자성체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성체의 종류가. 그 자성체의 종류가 총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강자성체죠. 강자성체. 그 말 그대로 자성체인데 되게 강한 거죠. 강하다. 뭐가 자기적인 현상이 좀 성질이 강하다는 거죠. 강자성체. 그 다음에 이제 상자성체. 그러니까 상자성체는 이제 강자성체보다는 조금 덜하다는 거죠.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성체이긴 한데 강자성체보다는 조금 뭐하다? 약하다. 자기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반자성체. 이 반자성체를 다른 말로 역자성체라고 하죠. 역자성체라고 한다. 역자성체. 그러니까 반자성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 방향, 그러니까 자기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제 자기가 되는 거죠. 자기가. 그때 이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우리 비투자율, 비투자율이 1보다 많이 큰 것. 자, 1보다 많이 큰 것을 강자성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자성체 같은 경우는 비투자율이 1보다 약간 큰 것, 약간, 1.02, 1.03 이런 식으로 약간 큰 게 이제 상자성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자성체라는 거는 비투자율이 1보다 작은 값.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작은 거죠. 0.98, 0.97 이런 식으로 약간 작은 것을 이제 반자성체라고 합니다. 그때 시험에 나오는 거는 바로 강자성체의 종류, 상자성체의 종류, 그리고 반자성체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암기를 해두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일단 강자성체에서 하나 더 알아주셔야 될 게 뭐냐면, 자,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이게 자석을 딱 보세요. 자석을 딱 대면은 그게 자석이 되는데 그 자석을 떼버리면 그 자기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석을 떼도 자석이 되는 영구자석이 된다는 거예요. 영구자석이. 그래서 이 강자성체랑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자기차폐와. 자, 강자성체는 뭐가 관련있다? 자기차폐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중 자기차폐와 관련이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강자성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적인 그 성질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자석을 떼내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자성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자, 자석을 가까이 붙입니다. 가까이 붙여버리면 얘가 자기 유도가 돼서 이게 자, 일시적으로 자석이 되겠죠. 근데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이 자석을 떼버려도, 자, 갖다 버려도 이 자석은 성질이 남아있다는 거죠. 강자성체. 즉, 자기 차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자기를 어떻게? 차폐. 쉴드하는 거, 쉴드. 그러니까 자기 자성체가 자석이 일시적으로 된다는 거죠. 자석을 떼버려도. 그러니까 자기 차폐와 관련이 있는 것은 이게 강자성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강자성체. 그리고 상자성체 같은 경우는 자, 자석이 되긴 되는데 이 자석을 떼버리면 이때 자기가 바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자석이 아니라 이때는 그냥 자성체가 되는 거죠. 자석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강자성체는 자석을 떼어내도 일시적으로 자석이 되어 있지만 이 상자성체 같은 경우는 자석을 떼어내면 이거는 자석이 아니라 그냥 자성체, 그냥 물질이 된다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반자성체. 자, 그때 그 종류들을 알아보면 자, 강자성체에는 대표적으로 철, 니켈, 코발트, 망간. 자, 강자성체에는 철, 니켈. 자,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코발트, 자, 망간. 자, 이러한 것들이 강자성체에 해당이 되는 물질들이고, 그 다음에 상자성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알루미늄. 상자성체는 자, 알루미늄이 있고, 알루미늄, 뭐 백금, 뭐 공기 같은 거, 공기, 그 다음에 주석, 이런 것들이 상자성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종류들을 암기하셔야 돼요. 종류를. 그 다음에 반자성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구리. 자, 구리 같은 게 있고, 뭐 수소, 탄소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수소, 뭐 탄소, 뭐 인, 자,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암기를 해 두시는데, 자, 잘 보시면, 자, 철이나, 그죠? 뭐 알루미늄, 그 다음에 구리 같은 경우 보시면 전기가 잘 통하잖아요. 그죠? 전류가 잘 흐르는데, 지금 여기서 반자성체라는 것은 자석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류는 잘 흐르기는 흐르지만 구리가 전류는 잘 흐르지만 이게 자석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기가 잘 흐르는 도체이긴 하지만 뭐는 될 수가 없다. 바로 구리는 자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비교해 주시면 돼요. 암기하실 때.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자화의 세기가 나오는데 두 번째 자, 자화의 세기. 자, 자화의 세기는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자, 대문자 J. 자, J를 씁니다. J는 그 왜 일의 단위인 줄도 쓰잖아요. 줄도 쓰지만 자화의 세기는 어떻게 대문자 J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때 자화의 세기는 이제 출제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높진 않으니까 그냥 자화의 세기가 뭐다라는 것만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화의 세기라는 것은 자석이 되는 거죠. 자화는 자석이 되는 과정인데 이 자화의 세기는 단위 최적당, 부피죠, 부피. 단위 최적당 자기 모멘트다라는 거. 자기 모멘트.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공식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거의 출제 안 되기 때문에. 자, 자화의 세기 J는 단위 최적당, 그죠? 부피죠. 부피 V분의 자기 모멘트 M.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부피 V분의 M. 자, 그런데 자, 단위를 보실 텐데 자, V는 부피니까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세제곱미터가 되고 자, 자기 모멘트는 자극의 세기에다가 자석의 길이를 곱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는 단위가 웨바 미터. 그죠? 웨바 자, 미터가 돼서 이 분모 분자에 요 미터가 약분, 그죠? 약분이 돼버려요, 약분. 여기는 두 개가 남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화의 세기의 단위는 뭐가 되냐? 단위는 바로 웨바 퍼 제곱 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 최적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세제곱미터다. 아니에요. 단위 최적당이지만 이 자화의 세기의 단위는 뭐다? 제곱미터. 여기 제곱미터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럼 자화의 세기 J는 자, 단위 최적당 자기 모멘트라고 했는데 여기서 분극 현상과 마찬가지로 B-B0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속 밀도. 그럼 B라는 것은 자, 투자율. 자, 진공의 투자율 곱하기 B 투자율 곱하기 H, 그죠? 자기의 세기 H. 자, 마이너스 B0라고 하는 것은
여기 바로 진공, 그죠? 진공에서의 투자율만 들어가는 거죠. 그죠? B 제로라는 거는. 자, 여기서 자, 공통으로 있는 게 자, 주식에 공통으로 있는 게 뮤 제로 H. 뮤 제로 H가 똑같이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뮤 제로 H로 묶어주면 여기에는 뮤 S가 남고 요 뒤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분배하면 요 식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죠? 분배하면 자, 이 식을 다시 쓰면 뭐가 되냐? 뮤 제로 곱하기 뮤 S 마이너스 1의 자, H다라는 거죠. H. 그때 요거 있죠. 요거. 뮤 제로 곱하기 뮤 S 마이너스 1이다. 요게 바로 뭐냐면 자화율인데 그냥 자화율이라는 건 그냥 이해하세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뮤 제로 곱하기 뮤 S 마이너스 1은 뭐다? 그냥 자화율이다. 카이인데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식에서 자, 또 파생되는 게 뭐냐면 자 보시면 그 자속 밀도라는 게 뮤 H였죠. 뮤 H. 즉 뮤 H라는 거는 뮤 제로 뮤 S H. 이게 돼 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뮤 제로 H. 요거 뮤 제로 H. 뮤 제로 H가 뭐가 되는 거죠? 뮤 제로 H가 보세요. 뮤 제로 H가 바로 뮤 S분의 얼마? B라는 거죠. 그죠? 자, 다시 이 식에서 뮤 제로 곱하기 H가 뭐다? 뮤 제로 곱하기 H가 뮤 S분의 얼마다? B다라는 거. 그때 요 뮤 제로 H 자리에 뭐를 집어넣냐면 요걸 한번 집어넣어 볼 거예요. 여기에 뮤 S분의 자, B 곱하기 뮤 S 마이너스 1이다. 그때 여기 뮤 S를 지금 여기에다 곱해버리면은 뭐가 되냐면 결과적으로 B 곱하기 자, 뮤 S 약분되죠. 이거. 약분되니까 1이 되고 뮤 S분의 얼마다? 뮤 S분의 1이다. 뮤 S분의 1이다. 이러한 공식도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화의 세기는 그렇게 출제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시간을 투자해주시면 안 돼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히스테리시스 곡선입니다. 세 번째. 히스테리시스 곡선. 자, 히스테리시스 곡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BH 곡선. 자, BH 곡선이라고도 하고, 아니면 자기 이력 곡선이다. 자기 이력 곡선이라고도 합니다. 뭐 이게 뭐 시험에 나온다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게 있다. 히스테리시스 곡선 같은 경우는 BH 곡선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자기 이력 곡선이라고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때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게 가로축, 여기 가로축이 있고 이쪽에 자, 세로축이 있을 때 자, BH 곡선, B는 자속 밀도죠. H는 자개의 색이죠. 그때 여기 가로, 횡축이죠. 횡축. 요 횡축에 해당하는 게 뭐냐? 바로 자개의 색이라는 거죠. 자개의 세기가 횡축, 가로축. 그리고 세로축, 종축이 바로 여기가 자속 밀도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속 밀도. 그때 그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이 곡선의 형태를 잘 보세요. 자, 보시면 자속 밀도라는 거는 투자율에다가 자개의 세기를 곱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자개의 세기를 키우면, 증가시키면 이 자속 밀도도 어떻게? 증가하겠죠. 그죠? 비례하기 때문에, 즉, 요 자개의 세기를 쭉 증가시키면 이 자속 밀도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돼요. 이렇게. 자, 증가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그 지점에서 더 이상 증가를 하지가 않고 여기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포화. 자, 자기 포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세기를 아무리 증가시켜도 이 자속 밀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자기 포화라는 거죠. 자기 포화. 자, 그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자기 포화에 된 상태에서 이제 자기의 세기를 낮추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낮추게 돼버리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자기라는 게 좀 남아있기 때문에, 잔류자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디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곡선 다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돼서 이러한 모양. 좀 어떻게 보면 좀 나뭇잎, 그죠? 나뭇잎처럼 생겼죠? 요게 바로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는 거예요. 히스테리시스 곡선. 그때 자, 보시면 여기는 이 부분은 지금 자개의 세기가 0인데도 불구하고 자개의 세기가 0인데도 불구하고 요 자속 밀도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 자개의 세기를 역방향으로 줘도 이 잔류자기, 자기가 남아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쪽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그 잔류자기라는 거예요. 잔류자기. 남아있는 자기다. 잔류자기다. 자, 그래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곡선과 이 종축이 만나는 점. 자, 곡선과 종축이 만나는 점이 있죠? 그 만나는 점을 뭐라고 한다? 바로 잔류자기라고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잔류자기라는 거. 그때 이 잔류자기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자기를 반대 방향으로 더 준 거예요. 이만큼 더 준 거예요. 그럼 그때 이 그 자속 밀도가 어떻게 했어요? 0이 됐죠? 그때 0이 되는 그때 여기를 뭐라고 하냐? 바로 보자력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보자력. 즉 보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히스테리시스 곡선과 횡축이 만나는 그 점, 거기를 이제 보자력이라고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개의 역방향, 요 값이 바로 보자력이 되는 거예요. 보자력.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됐다가 이런 식으로. 이게 한 사이클. 이게 바로 한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한 사이클. 아시겠죠? 이게 바로 히스테리시스 곡선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암기하실 게 뭐냐? 이거예요. 종축. 자, 종축이 뭐냐? 종축이 의미하는 게 뭐냐? 세로축. 바로 세로축은 뭐다? 자속 밀도라는 거죠. B. 자속 밀도 B라는 것. 이걸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축, 횡축. 자, 횡축이 뭐냐? 횡축은 바로 자개의 세기라는 거. 자개의 세기. H. 그러니까 이 곡선을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종축이 뭐냐, 횡축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종축과 곡선이 만나는 점, 여기를 뭐라고 하냐? 바로 잔류자기다라는 거. 자, 잔류자기는 누구랑 만난다? 곡선과, 자, 히스테리시스 곡선과 누구랑? 종축이 만나는 곳이다. 종축. 자, 곡선과 뭐랑 만난다? 자, 종축과 만나는 부분이 바로 잔류자기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보자력, 그죠? 보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곡선과, 그죠? 히스테리시스 곡선과 누구랑 만나는 거다? 바로 횡축과, 그죠? 곡선과 횡축이 만나는 곳이다. 그게 바로 보자력이다라는 거. 요거 네 가지 있죠, 네 가지. 네 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네 가지에. 자, 그리고 여기서 히스테리시스 손실. 자, 보시면, 자, 히스테리시스 손실. 자, 손실이 나오는데 그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라는 것은 이게 열로서 손실이 되는 것으로서 바로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곡선에서 요 폐곡선을 이루고 있는 이 면적이죠, 면적. 이 면적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뭐다? 손실이라는 거죠. 손실. 아시겠죠? 이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요 폐곡선의 안에 있는 요 면적, 이 면적이 뭐다? 바로 히스테리시스 손실이라는 거. 이 정도만 아셔도 돼요. 이 정도만. 자, 다음 네 번째, 이제 자기회로 보시죠. 자기회로. 자, 자기회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회로와 조금 비교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전기회로. 자, 우리 전기회로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자, 전압과 그다음에 전류와 저항이 있었죠, 그죠? 전압, 전류, 저항이 있었죠. 그럼 자기회로에는 뭐가 있냐? 자기회로에는 바로 요 전압에 대응되는 거죠. 전압에 대응되는 게 여기 바로 이따 할 거예요. 기자력이라고. 기자력 있고 그다음에 자속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저항이 있다라는 거. 자기저항. 이렇게 자기저항 RM. 그러니까 이 R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RM, 여기 M을 붙인 겁니다. 자기회로에서는. 자, 이렇게 자기회로와 전기회로가 이렇게 돼 있다. 자, 보시면 전기회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기회로는 이렇게 전압이 인가가 되고, 자, 여기에 이제 저항이 붙어 있고, 자, 전압이 인가되고,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죠? 전류가 흐르고, 여기 V와 저항, 여기 R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V, I, R.
이게 바로 전기회로인데 이 자기회로라고 하는 것은 여기 철심에 뭐 교재 그림은 나와 있지만 자 여기 이런 철심에 여기 벼 있는 거예요. 이 철심에 이제 코일을 감는 거죠. 코일을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코일을 감고 여기에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이제 뭐가 흐르죠?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그죠? 자 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에 의해서 뭐가 발생해요? 전류에 의해서 바로 자속이, 그죠? 이쪽 방향으로 뭐가 자속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속이, 그죠? 그때 요 감긴 코일의 횟수를 n번 감겼다. 그때 이 발생하는 자속은 뭐에 비례하냐? 바로 감긴 코일의 횟수와 이 전류에 뭐한다? 비례한다는 거네, 비례. 즉 무슨 말이냐? 코일을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뭐한다? 자속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 그리고 전류의 크기가 클수록 자속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 그겁니다. 자속은 감긴 코일 횟수와 전류에 뭐한다? 비례한다는 것. 그때 요 감긴 횟수와 전류를 곱한 값, 감긴 횟수 곱하기 전류, 이것을 갖다가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바로 이것을 기자력이라고 해줍니다. 기자력. 감긴 횟수와 뭘 곱한 거? 전류를 곱해준 게 뭐다? 그게 바로 기자력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즉 기자력은 감긴 횟수와 전류에 뭐한다? 비례한다는 거죠. 비례. 기자력. 아시겠죠? 기자력. 자, 그때 이제 기자력이 NI인데 우리 왜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있었잖아요. 그 앙페르의 주회적분 법칙에서 HL은 NI라고 배웠었죠? 그러니까 요 NI가 뭐랑 같다? HL과 같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HL. 아시겠죠? NI는 HL. 이거 이따 써먹을 거예요. HL.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음의 법칙. 자, 우리 왜 전기회로에서도 뭐가 있었죠? 전기회로에서도 오음의 법칙이 있었죠? 뭐다? V는 IR이라는 거. V는 IR. I는 R분의 V. 자, 요게 바로 오음의 법칙이었는데, 요 자기회로에서도 뭐가 있다? 바로 요 오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오음의 법칙. 자. 자기회로에도 뭐가 있다? 자, 오음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자, 기자력 F는 N 곱하기 자, I라고 했는데 여기서 전기회로랑 자기회로를 비교해주면 VIR, 그죠? 그리고 기자력, 자속, 자기저항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뭐가 되냐? NI는 바로 자기저항 곱하기 얼마? 자속이라는 거죠. V는 IR처럼. 그럼 이러한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오음의 법칙에서, 오음의 법칙.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 자속은 자, F는 RM 곱하기 파이니까 파이는 뭐가 된다? RM분의 얼마다? RM분의 F가 된다라는 거죠. F, 기자력. 그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RM분의 기자력은 얼마였죠? 기자력은 NI. 그죠?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자속 파이는 뭐랑 같다? RM분의 NI랑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자기저항을 한번 유도해 볼 건데, 자기저항을. 자, 보시면 자속은 B 곱하기 A라고 했죠. 왜 우리 자속밀도 구할 때 자속밀도 B는 단면적 분의 자속이라고 했으니까 이 파이는 B 곱하기 A라고 했잖아요. 그죠? B 곱하기 A. 그래서 파이는 자, B 곱하기 A다. 라고 했을 때 자, 뭐를 알 수 있냐면 자속 밀도 B는 뮤 H랑 같다고 했죠? 자, 뮤 H 곱하기 얼마다? A다. 그죠? A. 그죠? 뮤 H가 B니까요. 그죠? 자속 밀도. 자, 그럼 여기에서 또 뭐를 할 수 있냐? 요 H, 자개의 색이. 자, 자개의 색인데 아까 위로 오시면 HL은 NI라고 했죠. 보세요. HL은 NI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자개의 색이 H는 L분의 얼마? L분의 NI가 되는 거죠. L분의 NI.
근데 여기서 요 L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L은 이 자기 회로에서 요 길이가 L인 거예요. L. 요 길이, 요 철심의 요 평균 길이가. 그때 요 H에다가 요 식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다 H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L분의 뮤. 자, ni가 지금 분자에 있죠. 뮤 ni 곱하기 얼마다? a가 된다라는 거죠. L분의 뮤 ni a다. 그죠? 누가? 자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여기서 식을 다시 한번 바꿔보면 잘 보세요. n 곱하기 i가 뭐라고 했죠? n 곱하기 i가 기자력이었죠. 기자력. 자, 기자력이니까 분자에다가 누구만 기자력만 남겨놓는 겁니다. ni만. 그러면 요 뮤와 a, 자 뮤와 a는 분모로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냐면 바로 역수가 돼서 내려가죠. 역수.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되냐? 뮤 a분의 l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자에서 분모로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간다? 역수로 내려가니까 분모로 내려가는 거죠. 분모의 분모로. 그러니까 뮤 a분의 l이라는 거예요. L. 자, 잘 비교해 보세요. 아까 자속은 RM, 자기 저항분의 NI였죠. 자, 지금 구했던 자속도 보시면 뮤 A분의 L, 그거분의 NI. 자, 이 식을 잘 비교해 보세요. 자, 분자 NI, 분모, 자기 저항 RM.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저항 RM은 얼마다? 뮤 A분의 L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 저항이에요. 자기 저항. 자, 우리 왜 전기 저항 R에서는 로 곱하기 A분의 L이었죠? 그죠? 똑같아요. A분의 L은 똑같은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자, 고유 저항과 여기는 지금 투자율이라는 거. 그죠? 자기 저항은 얼마? 뮤 A분의 L이라는 거. 이게 바로 자기 저항인 겁니다. 이거 암기하셔야겠죠? 그죠? 이렇게. 자기 저항. 자, 그리고 단위는. 그럼 단위는 뭐가 될까요? 단위는. 지금 자기 저항의 단위는. 여기서 암페어 턴, 웨버가 되는 거죠. 웨버. 이렇게. 자기 저항. 자, 그 다음에 보실 거는, 다음 페이지에 이제 전기 회로와 자기 회로의 비교가 나오죠. 자, 이쪽에. 전기 회로와 그리고 자기 회로를 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했던 얘기를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자, 먼저 전기 회로에서 기전력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자, 기전력에 해당하는 것 바로 E였죠, E. 그죠? 기전력. 아니면 V는 얼마다? V는 IR이다라는 거. 그죠? 기전력. 그런데 자기 회로에서는 뭐가 있었다? 기자력이죠, 기자력. 자, 기자력 F는 얼마? NI라는 거. 그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전기 회로랑 자기 회로를. 자, 그 다음에 전류. 전기 회로에서의 전류 I는 R분의 V였죠. 그죠? V. 그러면 자기 회로에서는 뭐다? 전류랑 대응되는 게 뭐다? 자속이다라는 거죠. 자속. 자, 자속 파이는 얼마? RM분의 F였죠. F. 그죠? 자기 저항분의 기자력이었죠. 자, 그 다음에 전기 저항. 전기 저항? 그냥 전기 저항. 자, 전기 저항 R은 로 A분의 L이었죠. 그죠? 로 A분의 L. 자, 그럼 여기서 자기 저항은 RM. 자기 저항 RM은 뮤 A분의 L이라는 거. 그죠?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죠. 그 다음 도전율. 전기 회로에서의 도전율이다. 전기 회로에서의 도전율이라고 하는 건 도전율은 바로 이 고유 저항의 역수였죠. 그죠? 역수. 그 도전율이 시그마인데, 자, 도전율이 시그마라고 하면 여기서는 투자율이죠. 투자율. 자기 회로에서는 뭐다? 투자율이라는 거. 그죠? 투자율 뮤. 비교를 하자면. 그 다음에 전개의 세기. 그죠? 네. 전기 회로에서는 전개의 세기. 자, 전개의 세기 E는 얼마였습니다? D분의 V였죠. 그죠? 전기의 세기는 D분의 V였다. 그럼 자기 회로에서는 뭡니까? 이게 바로 자개의 세기.
자, 자개의 색이 H는 뭐다? L분의 얼마다? 기자력 F가 되는 거죠. 거리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전압과 기자력이라는 거.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전속 밀도. 전기율에서는 전속 밀도가 있었죠. 전속 밀도. D는 단위 면적당 전하량 Q. 그죠? A분의 Q였죠. 그럼 자기회로에서는 자속 밀도. 자, 자속 밀도 B는 단위 면적당 뭐다? 전속이라는 거죠. 자속. 그죠? 이렇게 비교를 하실 수가 있어요. 비교를. 근데 뭐 이거를 비교해서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뭐 전기 저항에 해당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지만 이제 앞에 우리 공부하신 거를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한번 눈으로 쭉 보시고. 자, 이제 출제 예상 문제 한번 칠판 좀 지우고 예상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출제 예상 문제. 자, 1번. 자, 코일에 감긴 수와 전류와의 곱을 무엇이라 하는가? 자, 1번에 코일에 감긴 수 N, 코일에 감긴 수 N, 그리고 전류와의 곱 N 곱하기 I라는 거죠. 바로 N 곱하기 I는 바로 기자력 F죠. F. 그죠? 예, 기자력 F다. 그래서 답은 3번의 기자력이 되겠네요. 자, 2번. 코일에 전류가 흐를 경우 생기는 자력의 세기는 어떻게 되는가? 기자력의 세기는. 자, 똑같아요. 지금 1번에서 했었던 기자력의 세기 F는 N 곱하기 I였죠. 그죠? 그 기자력의 세기는 감긴 횟수, 코일의 감긴 횟수에 비례하고 전류회도 뭐한다? 전류회도 비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의 자력의 세기는 전류에 비례한다. 예,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3번 문제. 자기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횡축과 종축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자,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보시면 횡축이 가로죠, 가로. 자, 횡축에 해당하는 것이 자개의 세기였고, 그리고 종축에 해당하는 것이 자속 밀도였죠, 그죠? 그래서 BH 곡선, 횡축은 자개의 세기, 종축은 자속 밀도라는 것. 그럼 답은 1번이죠? 자장의 세기와 자속 밀도라는 것. 자, 다음 4번. 자기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자기 저항입니다. 자기 저항 Rm은 이제 공식을 써보면 답이 보여요. 자, Rm은 μA분의 L 이러한 공식도 있었고, 그리고 파이분의 F라는 것도 있었죠, 그죠? 공식 중에. 자, 지금 이 공식을 보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1번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아니죠? 전압에는 관련 없는 거죠. 2번 극판 간격에 비례한다. 이것도 관련 없는 거죠. 극판 간격이 없잖아요. 그죠? 자기 저항에서. 3번 가우스 정리에 의해 직접 계산된다. 언급해드린 적 없죠. 가우스 정리. 다음 4번 전기 저항에 대응하는 것. 맞죠? 전기 저항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자기 회로의 길이에 비례하고, 그죠? 비례하고 단면적과 투자율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그럼 4번이 맞겠죠? 네, 답은 4번. 자, 다음 5번. 히스테리시스 곡선에서 횡축과 만나는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자, 5번을 보시면, 자, 이제 BH. 그 곡선의 형태가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자, 이런 모양이 나왔었죠. 그죠? 그때, 종축과 곡선이 만나는 점이 바로 자, 자기였고, 그 다음에 횡축과 곡선이 만나는 점이 뭐다? 이게 바로 보자력, 그죠? 보자력이었죠? 보시면 답은 4번. 횡축과 만나는 거니까 답은 보자력이 되는 거죠. 자, 다음 6번. 다음 자성체 중에서 반자성체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자성체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이 종류를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반자성체가 아닌 것. 1번에 비스무트, 2번에 구리, 3번에 금, 4번에 알루미늄. 답은 4번이죠?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바로 상자성체에 해당이 되는 거죠. 4번. 다음 7번. 다음 중 강자성체에 속하지 않는 것. 강자성체. 자, 1번에 구리, 2번에 철, 3번에 니켈, 4번에 코발트. 답은 1번이죠. 구리는
전기는 잘 흘리지만 자석은 될 수 없다. 즉 반자성체가 되는 거죠. 구리는. 답은 1번. 자, 8번. 비투자율이 400인 환상 철심 내의 평균 자개의 세기가 3000일 때 철심 중에 자와의 세기는 얼마냐? 자와의 세기를 물어봤네요. 자와의 세기. 자, 8번. 자, 자와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 그죠? J는 자,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구하는 공식이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뮤 제로에 뮤 제로 곱하기 뮤 S 마이너스 1 곱하기 얼마다? H다. 이런 공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시고 제가 강조드렸던 거는 한번 써보라고 했어요. 써보라고. 자, 지금 문제에 나온 게 비투자율이 얼마다? 비투자율이 400. 비투자율 400. 그 다음에 자개의 세기 H가 얼마다? 3000. 그리고 진공중에서의 투자율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저 뮤S H, 그러니까 뮤S랑 비투자율과 자개의 세기가 나왔다는 거는 이 공식을 써야 되겠구나라는 게 조금이나마 더 우리가 와닿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써보면. 자, 이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대입을. 자, 자와의 세기 J는 자, 뮤 제로 암기하셔야 되죠. 그죠? 4파이 곱하기 얼마?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그죠? 곱하기 자, 400 비투자율 400 마이너스 1 곱하기 자개의 세기 3000. 간단하죠?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만. 자, 계산을 해주시면 이 값이 1.5가 나오게 됩니다. 1.5. 단위는 웨바 퍼 세제곱이 아니라 제곱미터죠. 제곱미터.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9번 문제. 자, 자기차폐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 자기차폐. 즉 자석이 되었다가 자석을 떼버려도 그 자석이 유지되는 것. 그죠? 바로 강자성체가 된다고 했죠? 답은 3번에 강자성체가 되는 거죠. 다음 10번. 자, 환상 철심에 코일을 감고 이 코일에 5A의 전류를 흘리면 2000 암페어 턴의 기자력이 생긴다. 그때 코일의 권수는 몇 회인가? 너무 간단한 문제네요. 10번. 자, 10번. 바로 기자력을 물어보는 건데 기자력 F는 NI라는 공식에서 뭐를 구하는 거냐면 바로 코일의 감긴 횟수 N을 구하는 N. 그 N은 뭐다? N은 I분의 기자력 F가 되는 거죠. 이 식에서. 자, 이제 문제에 나온 값을 대입해보면 자, 5A의 전류가 흘렀다. 5A 분의 기자력이 2000. 그죠? 2000. 계산하시면 400. 그죠? 400회를 감았다라는 거죠. 400회. 그죠? 답은 3번.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자성체와 자기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공식 또 강조드리지만 공식은 기본이기 때문에 공식은 반드시 암기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